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정말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뉴욕 증시가 그동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인지 이제 좀 오를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나흘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슈도 많았죠. 네, 너무 이슈도 많았고요. 그래서 정리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또 수정 앵커가 컴백을 하는 것 때문에 뉴욕장이 더 힘을 낸 건 아닐까 뭐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만큼 수정 앵커의 컴백이 반갑기도 했고요. 자, 그럼 뉴욕장과 국내장 두루두루 둘러싼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점검하면서 저희의 이야기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강보합에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 일시 중지 기간을 연장하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4,50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해당 관련 금액이 무려 2,200조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돈을 좀 아낀 이들이 소비를 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빨간불을 켰죠. 다만 상승폭을 제한했던 이슈로는 잭슨홀 경계감이 있고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종목에 더 부담이 되기도 했죠.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간 외에서 발표가 됐는데 다소 부진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지금부터 차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의 종목들 흐름을 조금 보시면 코로나 접종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크루즈 관련한 종목들, 여행 쪽의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시티그룹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혼조를 기록한 반도체 섹터죠. 그리고 친환경 쪽은 여전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태양광과 전기차 쪽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태양광주가 일부 올랐다면 오늘 새벽 마감 수치를 보면 태양광 섹터 전반이 강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선런, 선파워, 레네솔라, 인페이즈 혹은 썬노바, 퍼스트솔라까지 대다수가 올라섰습니다. 추가 우리 시장의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좋지 못했고요.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에 조금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또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흔들림을 보이면서 그쪽으로의 그래픽카드 관련한 매출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시장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흔들림은 뭐 우리 장에 그렇게 우호적인 이슈는 아닐 겁니다. 지켜보시죠. 자, 천연가스 쪽 들여다보면 하루 급등했고요. 그 다음날 급락했고요. 오늘은 또다시 상승입니다. 유럽과 영국과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모두 다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세 체크를 함께하고 있는 LNG 밸류체인 종목들 오늘 모두 손잡고 강세였네요. 생산부터 미드스트림 쪽 그리고 운송까지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에 또 조선주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지 이거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해야 될 것만 같은데 계속해서 천연가스는 이런 시세를 외국에서 주고 있다는 점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3월 10일에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탈러시아 움직임 속에 신에너지 지형이 부각될 겁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원전, 신재생, LNG, 정유, 유틸리티, 건설 쪽이었습니다. 이쪽이야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수혜와 피해를 명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가스 배급 쪽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긍정이고 다른 쪽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달드렸었죠. 지금 일단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면 이 내용대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 우리는 계속해서 신에너지 지형을 부각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8월 17일 방송 내용은 최근 들어서 탈원전을 외치던 각 국가에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며 원전의 필요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올해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다 같이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쓰던 거 끝까지 쓰겠다 혹은 신규 원전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일본에서 관련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됐었죠. 일본은 원전 관련한 아픔이 있었죠. 그랬던 일본이 원전 재가동 의지를 드러냈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영향일까요? 미국의 원전 관련한 ETF 주가 강세 움직임 밤사이 나타냈고요.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었던 우라늄 관련주가 추가 상승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갔죠. 대다수가 14%에서 한 20% 사이에 급등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 미국 투자 커뮤니티에서 밈 투자 현상처럼 우라늄 쪽에 그런 식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무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 월요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중에 절반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거 3개가 조금 굵직하네요. 오늘 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이슈 부각이 될 거고요.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식들 같이 또 저희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제 국내장에서 뜨거웠던 섹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주들이 줄줄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뭐 왜 올랐나라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국내는 현재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 증명서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다. 이 폐지까지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었는데 우선은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국내는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고요. 해외 유입을 아무래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일본 쪽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 증명서를 받아야 했었는데 백신 3회 접종자에 한해서 이 부분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 입국할 수 있는 이 여행객의 숫자를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여행, 항공 이 관련주들이 오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행 관련주들 모두 투어부터 쭉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또 항공 관련주들도 힘을 받아갔는데 특히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파라다이스, 진에어가 눈에 띄죠. 아무래도 LCC라던가 이 외국인 카지노 쪽이 주 고객층이 일본인들 그리고 LCC 쪽은 일본 쪽의 노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눈부신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특히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성공 전략에서도 김민진 차장님의 유망주로 또 소개가 됐던 종목인데 어제 10%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 항공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국제선의 탑승률이 8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가의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14% 정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달부터 일본인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역시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입장과 함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35%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LCC가 지금 아무래도 진에어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LCC 쪽에 어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분들께서 LCC 쪽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LCC 쪽은 아무래도 높은 변동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요. 진에어가 아무래도 해외여행 회복에서 주가 레버리지는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흑자 전환과 재무구조 모두 다 LCC 쪽에서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 이러한 높은 변동성을 유의해서 대안주로는 대한항공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진에어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화물과 여객이라는 두 가지 이익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는데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호주로 뽑고 계신지 진만쌤께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네.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주식을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안 왔다면 여행과 항공주가 이렇게 뛸 일이 또 최근에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때마침 어제 소식이 나왔고요. 진만쌤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LG 이노텍이 테슬라와 1조 빅딜을 성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독이라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전장 카메라 모듈 부분이고 1조 원대 금액입니다. 사실 이미 LG 이노텍은 테슬라에게 일부 납품했던 바가 있었죠. 소량이었습니다. 시범적인 소량을 공급했었고 지금부터 이제 공급 부품사로 등극이 된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앞으로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반영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LG 이노텍 향 부품사들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등이었는데요. 오디텍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옵트론텍 비롯해서 LG 이노텍도 올랐고요. 캠시스, 더구전자 등도 상승이었습니다. 그 밖에 카메라 모듈주도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흐름이었죠. 왜 이렇게 이 전장용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기존의 IT 부품사들의 주 매출처였던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주된 먹거리 시장으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 반짝 늘었던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2017년도 피크아웃을 찍고 계속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매출처인 전장용 부품에 사람들은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8일 방송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2035년에 무려 1,300조 시장이 될 거다. 그럼 그 시장 안에서 카메라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카메라 탑재량도 늘어나고 어찌됐건 기술력이 더 올라가는 카메라 모듈 부분이다 보니 판가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LG 이노텍은 전반적으로 풀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을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업이 되면 될수록 MLCC 탑재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카메라 탑재량도 늘어납니다. 레벨 1에 비해서는 엄청 압도적이죠. 15개 이상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격도 올라가고 큐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 전장용 카메라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LG 이노텍 당연히 부각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기도 이에 맞춰서 조금 변화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어찌 보면 악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1년에 삼성전자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화권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 이슈 나오고 봉쇄하고 문 닫고 중국 스마트폰 인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을 봤더니 샤오미나 비보나 오포나 모두 감소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기의 주가 발목을 잡았었고요. 삼성전기는 올해 한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조금 회복한 상황인데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기가 우리가 노선을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 사업을 스마트폰이 아닌 전장용 쪽으로 많이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소식이 바로 6월에 테슬라로부터 뭐 따냈대 이런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물론 삼성전기 측에서는 고객사의 일이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 테슬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MLCC나 카메라 모듈 부분이나 삼성전기의 많은 변화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다면 이 또한 긍정적이지 않을까 시장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테슬라향 LG 이노텍 수주 소식 과연 LG 이노텍 관련 이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 전반에 기대 요소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관련해서 좀 비슷한 이슈 소식이 있죠. 9월 7일에 아이폰 차기작이 공개가 될 겁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물량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LG 이노텍과 BH의 역할은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목표 주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투자는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러모로 LG 이노텍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나 볼까요?
네, 먼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2026년부터 이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독일이나 일본 등등 중국까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연평균 40%가량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매수 심리가 모였고요. 어제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폐배터리 배출량도 2040년에는 4,600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성일하이텍이 어제 20% 가까이 정규장에서 올랐어요. 네. 지금 보시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사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들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200%, 와. 세비캠은 340%나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폐배터리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영향을 줄 만한 시장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로템인데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정규장에서 17% 상승이었습니다. 상승의 근원은 K2 흑표전차 모로코에 수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었는데 일단 현대로템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떡하지? 네.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요. 또 이에 질세라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토부 측에서 현대로템이 이집트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 그 금액도 한 8,600억 정도입니다. 8년간 유지 보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한 개의 기대 요소는 살짝 꺾였는데 새로운 기대 요소가 나왔어요. 오늘장에서 현대로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사안 같고요. 다음 가나안가나로는 또 네옴시티 얘기가 부각이 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이 650조 네옴시티 관련해서 투자 총책을 만난다. 30일경에요. 이미 관련해서 터널 수주를 따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고 또 관련 수주 있는 한미글로벌 관계자도 동석한다라고 하니까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 올라가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 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 과연 테마주도 굉장히 강세 움직임 많이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빠르게 또 저희 한번 전략 세워보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일단 뉴욕장 상승 맞이한 채로 오늘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진만쌤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장 상승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쌤이 볼 때는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하락이 잡혔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현재 구간에서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한국장도 그렇고 일단 바닥이 잡혔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하락이 잡혔다는 여부에서 모두 이제 전 세계의 시각이 잭슨홀 미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다음 주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에 과연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여부가 좀 귀추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인상이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적합하는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대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베이비 스텝을 했었을 때 신용정보 회사들 일부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직 시장 자체 방향성은 안 잡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일 나올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등락폭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이제 상방 포인트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의견도 좀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재 구간에서 지금은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 오늘 내일 장에 공격적인 베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앵커님들이 너무 잘 다뤄주었던 단발적인 이슈에 주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쇼크가 났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했었을 때 비슷하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폭락했다가 또 본장 들어가서 다 회복해서 한국 시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나스닥 선물이 덕분에 좀 폭락을 해가지고 한국 시장이 고생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 폭락 어차피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니까 나스닥 선물이 빠지는 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고 지금 사실 오늘 내일까지는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방향이 나온다라는 하기보다는 단발적인 이슈에 주목을 해보는 시장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 금요일에도 쉬지 못하게 금요일 밤에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우리가 안 열릴 때 금밤에 나와서 뉴욕장 그거 소화하고 어느 정도 좀 대비를 세우고 가게 되는 일정이라 차라리 나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죠. 아무래도 사실 쉴 때 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근에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쉴 때 못 가고 안 쉴 때 맞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유로존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가 심화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바닥을 잘 잡을 때 그때 공략을 잘하는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마성 이슈를 타고 있는 종목들 짧게 투자하실 분들은 줄챙이라 그러죠.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 공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 있겠느냐 이슈 보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제 모처럼 다 같이 나란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여행, 항공, 카지노 쪽 볼게요. 국내에서 일본으로의 관광, 일본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광객 수가 많다 보니까 일본의 이 이슈가 꽤나 큰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알짜 노선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본 바 ACC 쪽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입국 규제 완화가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 이제 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미뤄졌다가 이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으쌰으쌰하는 오랜만에 리오프닝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게 기대감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구간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 다음 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인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일본 관광객들이 알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워낙 이제 카지노 와서 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항공 관련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결국엔 좀 미뤄졌다가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유가도 사실 그 위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항공주들 현재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말씀. 이전에 회복돼야 될 시기에서 사실 놓쳤습니다. 회복 시기를.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지수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수급 공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리오프닝주들의 공략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 포인트는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상 이제 알짜를 더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폭삭 망했다가 올라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제가 항상 유상증자에 대한 필요성,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유상증자를 최근에 해서 더 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ACC 쪽에서 가장 상승세를 나왔던 이유가 네.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카지노사도 의외의 1분기 호실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수급 공백에서 좀 더 오를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항공, 카지노에서 지금 그래도 골라주신다면? 네, 나는 투자할 때 조금 더 오래오래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공 쪽에서는 그냥 대한항공 사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은 너무 위험합니다. 아직도 너무 갈 산이 많기 때문에 대형 이제
대형 항공사를 좀 공략해 보실 분들 대한항공을 그냥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전에 한번 올라야 될 구간에서 뭐 유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못 올라간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만한 포인트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소형 이제 보실 분들은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에어부산에 대해서 매각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 위주로 항공주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공매도 대차장고 제일 많아서 카지노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아직은 아니잖아. 대한은 대한항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 김민진 차장님의 진에어가 하루 만에 또 10% 올라서 이것도 너무나 반가워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둘러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찌됐건 테슬라 향 수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LG 이노텍. 그런데 6월경에 삼성전기도 또 관련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일단은 LG 이노텍 이슈인데 뭐 삼성전기까지 같이 좀 전략을 주세요. 네, 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우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좀 납품처를 다각화하는 그런 구간이지 삼성전기가 이전에 있었던 공시를 보시면은 협상 중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드릴 수는 없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이 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공시는 당연한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이 있으면은 공시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기를 메인 협력사로 나오는 그런 이제 계약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은 여기서 납품처를 다변화를 해서 그냥 이제 퀄리티 테스트죠. 이제 그 안에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납품처를 다각화하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 특히 전장용 카메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순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사실 두 이제 기업들이 하는 분야마다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납품처는 다르기 때문에 어디 납품처를 뺏기고 하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있죠. 그다음에 FC BGA도 이제 다음 먹거리를 둘 다 이제 이제 좀 낙점을 한 부분들이 있고 전장 사업까지 둘이 아주 정면 승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흐름은 좀 다른 이제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스마트폰 거기 두 개 다 중국 쪽까지 둔화가 되면서 단기 실적 뭐 전체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축소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애플이 잘 나가다 보니까 애플의 주요 공급사로서 주가는 위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유자분들은 쓴맛과 그다음에 나름 이제 즐거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종목 다 어느 정도의 매력도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회사 규모의 차이가 있고 아직도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한 1, 2조 정도 훨씬 더 높지만 낙주를 주어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접근이 하게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한 이제 주가 탄력성보다는 많이 오르고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외형적인 성장을 빠르게 기대하실 분들은 LG 이노텍 결론은 둘 다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지 좀 안정적인 투자처 혹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9월 달에 좀 오픈이 되는데 가격이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저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좀 완성 스마트폰 업체들도 또 그런 부품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가격들을 많이 올리지 않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을 좀 유의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아이폰 이슈가 조금 더 높은 이노텍의 손을 살짝 좀 더 들어주고 싶네요. 네.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도 있었고요. 진만쌤의 의견도 그렇고요. LG 이노텍 오늘 좀 더 보고 같이 삼성전기도 꾸준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투자할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트렌드가 변했다. 지금 신규 상장주 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이 세비캠이랑 성일아이텍이랑 네. 공모가 대비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또 다른 걸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 거예요, 오늘?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따상 사실 이제 요즘 사실 따상이라는 단어를 써본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대도 안 하는 것 별로 같아요. 기대도 안 하고 IPO 시장이 워낙 폭삭 주저앉아서 뭐 소카 같은 이제 대형주들도 결국에는 쓰디쓴 참맛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장일 이제 상장 당일날 공모가를 하회를 하고요. 바닥권에서 잡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따상 갔다가 정말로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랑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모멘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던 부분들이 시초가에 오히려 거품들이 많이 싹 거치면서 재평가를 받는 구간들이 좀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비캠과 성일아이텍 뭐 다 어느 정도 이제 트렌디한 그런 섹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모가를 하회했다. 이미 공모가에서 거품이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워낙 이제 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렌디한 두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네. 상장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범한 퓨얼셀과 수산 인더스트리 또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공통점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포인트입니다. 수소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범한 퓨얼셀도 이제 전지 부분이라는 이제 굉장히 뒤에 퓨어셀 붙은 그런 이제 종목들은 이제 전지 쪽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좋았다가 꺾였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범한 퓨얼셀 수소 충전소 혹은 이제 수소 전지 관련된 이슈로 한 번 정도 좋은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모가 4만 원을 딱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또 수소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산 인더스트리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거기다 원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시초가를 이제 상장 당일날 이제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매물대가 많이 없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전주들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요즘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도 그냥 단순히 테마성 이슈만 논하기에는 사업 분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보고 일단 둘 다 목표 주가는 한 10% 정도, 시초가 공략 목표가 10% 정도로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락업 물량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 드려보려고 했는데 뭐 10% 정도라면 사실 락업 물량 풀리는 시기 오기 전에 그죠. 아마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범한 퓨얼셀과 수산 인더스트리 두 종목 수소와 원전 관련해서니까 또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 만큼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가나안가나 하나 볼 수 있는 시간 여유 있습니다. 진만쌤 어떤 거 커버해 주실까요? 일단 현대로템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 뺏기고 하나 또 받은 느낌이고 네옴시티는 핫하고 폐배터리는 뭐 저희 얘기 나눠본 것 같고요. 중동부 한번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도 혼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지수가 막 오르기보다는 그 안에 테마성 이슈들이 많이 오르고 어떤 테마가 핫하냐 이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빈살만 이제 황세자 방문 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제 한미글로벌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뒤에 후발주자들이 과연 얼마큼 이제 예를 들어 VI 시작하면 사실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한미글로벌이 여기서 이제 VI 이제 좀 갭상 시작해서 쭉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경우 후발주자들의 주가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 만약에 한미 글로벌이 갭상하고 쭉 빠지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일단은 시초가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갭을 메우고 난 후에 그 흐름이 좋은 것 같은 게 아직 이슈들은 11월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상황, 즉 유의미한 그런 기사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한미 글로벌의 주가 추이를 보고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남 트렌드는 아무래도 지속적 갭 매문 이후에 트렌드를 한번 보자. 즉 이제 오늘 의외로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 만약에 좋게 되면은 제가 또 내일 출연하니까 내일도 다루겠죠. 네, 아마 그런 포인트로 해서 한번 관련주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이후 어떤 반응 보일지 확인하시고요. 한미글로벌 상한가는 어제 시간의 움직임을 말씀하신 거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터미널 수주를 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태양광 관련해서 무슨 건설기지 수주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삼성물산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삼성물산은 좋은 것 같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에 부담이 없는 자리죠. 아무래도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았던 기업이고 보유자분들은 맨날 답답해서 도대체 왜 우린 안 가? 건설 부분만 할 때도 사실 안 갔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그래서 바닥권에서 잡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가게 되면은 비슷하게 현대건설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니까 두 종목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있는 종목 혹은 이제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것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위치도 좋기 때문에 두 종목도 공략을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기관 매수세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종목과 아니면 테마성 이슈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오늘도 이제 관련해서 만약에 한미글로벌이 하고 내려오면 삼성물산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러닝타임이 35분이었는데 정말 딱 맞췄습니다. 지만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